늦어서 죄송합니다. 콩나물 뭐죠? 일단 한번 뭔가 보여드리겠다니까요. 자, 15년 전에 세상을 떠난 코미디의 황제죠. 이 음악만 들어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주일 씨. 자, 콩나물 팍팍 묻혔냐? 이 유행어를 아직까지도 전 국민들의 뇌리 속에 남아있는. 자, 오늘 하루 종일 고 이주일 선생의 이름이 다시 한번 인터넷에 떠올랐습니다. 자, 바로 그 묘소 이야기 때문인데요. 자,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순서부터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이유종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이유종 기자에게 묻겠습니다. 예. 자, 고 이주일 씨의 묘소가 사라졌다라고 한 언론사가 방송을 통해서 보도하고 나서 오늘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네, 이주일 씨의 고향이 강원도 고성입니다. 그리고 춘천고를 졸업해서 이주일 씨는 춘천에 있는 한 공원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언론 매체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주일 씨의 묘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추적을 해봤더니 가족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주일 씨의 큰딸의 그 증언인데요. 어머니가 개장을 하셨고 아버지 유골, 그러니까 이주일 씨의 유골은 엄마 방에 놓았고 또 할머니는 화장하고 아버지는 고이 모셔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주일 씨는 자신의 어머니 옆에 묻혔기 때문에 함께 이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될 때는 뭐 이주일 씨 묘의 관리비 자체를 내지 못해 체납됐었다, 뭐 묘비가 그냥 뽑힌 채로 방치되고 있었다, 막 이런 식의 보도가 나가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 이주일 씨 여동생의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주변 지인들이 그렇게 들었다고 전화를 한 겁니다. 아, 관리비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강제로 이제 이렇게 이장이 됐대라는 그런 이주일 씨 주변 지인들 어떤 얘기를 한번 했었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주일 씨 여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주일 씨 부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 지금 관리비를 못 내가지고 우리 오빠 묘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가 관리비 다 낼 테니까 유골 달라. 네. 그랬더니 이주일 씨 그 부인 측에 전화를 안 받았다, 이렇게 여동생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주일 씨 큰딸의 얘기는 좀 다른 거죠. 관리비 체납한 적 없고 우리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그 개장을 해서 그래서 유골을 가지고 집에다 잘 모셔놓고 있다. 네. 그런데 어머니가 의논은 안 하고 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미안하는 감정을 표출했다, 이렇게 이주일 씨 큰딸이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관리비 체납은 아닌 걸로 조금 정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자, 다행히도 이 약간 흉측스러운 사건이 될 뻔한 일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단순한 해프닝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확인해봤으면 좋았을 얘기를 굉장히 안 좋은 얘기로 아침부터 시끄러웠었는데, 자, 일단은 단순한 해프닝이어서 다행이고요. 근데 이 얘기가 퍼지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주일 씨 큰딸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됐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이장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장이 아니죠. 집에 모셨으니까 그냥 개장을 하고 집으로 모신 거죠.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죠. 코미디의 황제, 뭐 전설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2002년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유족들 얘기에 따르면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한 2004년, 뭐 5년 이때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공원에서도 이제 안내 표지판도 이렇게 설치도 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네. 그래서 2012년이죠. 12년에 이제 이 부인이 그 묘를 이제 개장을 해서 옮겼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주일 씨, 고 이주일 선생의 묘가 개장이 돼서 집으로 옮겨진 그런 일은 지난 5월에 다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게 다시 또 해프닝으로 발생한 건데, 그때 당시에 가수 하춘아 씨가 이 묘가 이장된 걸 제일 먼저 외부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발견을 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하춘아 씨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주일 씨의 묘소를
이제 가끔 찾아가서 이제 그 성묘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가까웠었나 보죠, 생전에. 두 사람의 인연이야 뭐 이따 또 얘기를 한번 하겠지만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이고 그렇군요. 하춘화 씨의 생명의 은인이 이주일 씨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하춘화 씨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주일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은인이다. 네. 수천 번의 공을 함께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고 이주일 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 70년대 초반에 하춘화 쇼에 합류하면서 생활이 안정됐다. 처음에는 무명 코미디언이었잖아요. 하춘화와 함께 공연하면서 대히트. 근데 저 대히트가 무슨 공연인가 봤더니요. 네. 탈선 춘향전이라는 걸 공연했답니다. 탈선 당시에는 춘향전. 극장식 쇼가 많았거든요. 아하. 춘향이는 당연히 하춘화 씨가 했을 거고요. 네. 이도령 역은 박근영 씨가 했답니다. 아.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백남봉 선생 씨가 방자 역을 했다고 하고요. 백남성 선생 씨가 아니고 백남봉 선생이. 네, 예. 그러면 여기서 퀴즈. 이주일 씨는 뭘 했을까요? 방자를 했겠나요? 방자는 백남봉 씨가 했다니까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주일 씨가 뭐 했냐고 했더니 여장을 하고 향단 역을 했다고 합니다. 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그래서 그 쇼가 데이트를 치면서 네. 이주일 씨도 생활이 좀 안정됐다라고. 자, 그런데 소정석 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김태현 변호사가 조금 아까 하춘화 씨와 이주일 씨의 인연은 정말 각별하다 그랬어요. 어떤 사연이 있다면서요, 해프닝이. 그렇죠. 1977년 11월 달에 뭐 큰 사고였죠. 당시 엄청난 사고였습니다. 이리역에 이제 화약을 실은 열차가 네. 폭발을 해서 그때 한 10명이 죽었습니다. 굉장히 네. 엄청난 사고였는데 그 주변에서 하춘화 씨가 이제 공연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하. 노래를 한 10곡 부르고 이제 쉬고 있고 그 공연의 사회를 보던 게 당시에 이주일 씨가 사회를 보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 상황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극장의 천장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주일 씨도 뭐 이렇게 벽돌에 맞아가지고 머리에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 네. 하춘화 씨한테 빨리 그 내 머리를 딛고 탈출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직접 하춘화 씨를 업고 그 현장을 빠져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일이 있은 이후부터 하춘화 씨가 내 생명의 은인이 이주일 씨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이주일 씨는 이제 농반 진반 이렇게 하면서 내 머리가 안 나는 것은 그때 하춘화 씨가 내 머리를 밟고 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머리가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두 사람이 굉장히 그 인간적으로 그리고 그런 일을 계기로 해서 거의 뭐 굉장히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네. 자, 고 이주일 선생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가수 하춘화 씨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눈물로 묘소를 종종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코미디의 황제 정말 수많은 후배들이 있을 텐데 이제 묘가 개장이 돼서 집으로 옮겨지는 바람에 이 후배들이 찾아갈 또 추모할 그 묘가 없다는 게 참 안타까움을 멈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